잠겨있던 내 계좌의 수익률을 해제하는 시간입니다. 잠금 해제로 이어갈 텐데요. 간밤에 미증 시가 혼조 마감했듯이 오늘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의 분위기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일단은 계속해서 낙폭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는 구간인데요. 0.59% 정도 내리면서 2365선, 2370선 밑으로 내려간 상황이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일에 뉴욕 증시에서도 나스닥이 그래도 강했던 만큼 코스닥도 일단은 소폭의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711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잠금 해제 통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할 종목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할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좀 눈에 띄는지 머니맵 통해서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선 IT 투톱이 다 빠지고 있네요. 아까 SK 하이닉스는 상승부를 그래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지수가 계속해서 좀 코스피 지수가 좀 빠지면서 종목들도 파란불을 켠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 이상의 낙폭 기록하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분위기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테슬라가 그래도 7%대 급등이 나오면서 오늘 2차 전지주가 전반적으로 좀 빨간불 켜고 있었는데 일단 삼성 SDI와 SK 이노베이션은 좀 빠지고 있고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1% 이상의 강세 그리고 LNF가 또 저희 시간대 사연관 차장님의 유망주이기도 했었는데요. 2%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헬스케어 쪽에서는 셀트리온 정도 상승불 켜고 있고 금융주가 특히나 약세를 나타내고 있죠. 골드만삭스의 어닝쇼크 영향이 큰 부분이고 오늘 자동차 쪽 빠지고 있고요. 네이버 카카오도 반등했다가 다시 또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엔터 쪽은 게임이나 그래도 엔터 쪽 그나마 양호한 분위기 나타내고 있고 항공 여행 쪽도 괜찮습니다. 거기다가 통신주 오늘 보이시나요? SK텔레콤과 KT가 강한 상승불을 켜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개장 특징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 이동통신 3사가 정말 또 어려운 시간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이제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낼 것이고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좀 나타나면서 일단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KT 같은 경우에는 단독 기사까지 더해졌습니다. 초거대 AI 서비스를 상용화한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한국형 챗 GPT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요. 3%가량 오르고 있거든요. 오늘 KT가 오르면서 KT 알파 같은 KT 자회사들이 장중에 일제히 또 상한가를 찍고 내려오는 모습인데 KT 비롯해서 이동통신 3사 어떻게 보시나요? 이걸 통신주로 봐야 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나왔던 우리도 AI 있다 뭐 이런 변화 같고요. 네. 거기서 출발하면서 나왔던 어떤 개별적인 이슈가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KT의 이번에 뭐 초대형 거대 AI 네. 상용화 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챗 GPT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 KT는 또 다른 이름을 가져가더라고요. 어떤 거죠? 우리 수정 앵커님을 바라보는 믿음. 네. 믿음입니다. 아, 믿음인가요? 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뭔가 뭘 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름까지 딱 갖춰놓은 상황 쪽에서의 변화를 가져가게 되면 아마 이게 한 여름쯤 되면은 직접적으로 한국어 모델 해서 그러니까 특히 이를 데이터를 가져와서 활용하는 어떤 범위를 보게 되면 네.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챗GPT 3.5까지도 거의 유사한 정도의 능력까지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한국 쪽이죠. 네. 네, 그러면 좀 더 우리나라에 맞게 좀 실정화돼 있지 않을까 그렇죠. 한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KT가 움직이는 게 또 하나의 변화라고 보여지는데 중요한 건 통신사 전반적으로 그러면 올해 작년에 이어서 올해 좀 괜찮겠느냐? 네. 이 환경은 그 좀 어떻게 보면 좀 아쉽긴 하지만 아쉽고 속상하긴 하지만 네. 5G 더 이상 투자 안 하니까 투자 나갈 거 없네 그러면 계속 5G 요금으로 받다 보니까 좋아지는 정도. 네, 그러면 네. 어떤 또 시장에 약간 또 어떤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섹터 쪽에 부각을 받는 영향들은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기대감은 있는데 만약에 AI 관련된 쪽에서의 KT의 부각을 좀 더 강하게 본다라는 부분들은 일단 일회성 요인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어떤 시장의 움직이는 또 하나의 변수긴 하겠지만 너무 확대 해석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네. 라는 쪽에서
KT의 움직임들에 대한 동향들은 거의 AI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이동통신 3사로 봤었던 이 통신주, 오늘은 일단 나도 AI다라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KT가 또 초거대 AI 승부수를 던진 만큼 믿음, 과연 주가도 믿을 수 있을지 좀 KT 주가의 향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메타버스 테마인데요. 최근에 시장에서 다시 또 부상하고 있습니다. 여러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죠. 오늘 셀버스 AI도 26%대 급등, 맥스트, 자이언트 스텝 등등의 종목들이 장 초반에 상당히 강한 모습 나타냈다가 지금 살짝 탄력이 둔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지금 상승불 켜고 있거든요.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네, 너무 많네요. 또 네. 메타버스는 저희가 벌써 한 2년 전에 어떤 강한 또 테마가 불고했다가 지금 많이 빠진 쪽이죠. 맞아요. 근데 또 이쪽이 관심을 가는 게 이번에 CES 2023에서 삼성에서 네. 성장 동력 쪽에 하나 첫 번째가 로봇, 그리고 두 번째가 메타버스, 이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서 그냥 네. 한국 발음으로 할게요.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로봇의 후속적인 움직임으로 나온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지금 그러면 이 회사들이 진짜 그동안에 2년 동안에 갈고 닦은 실적과 함께 성과가 이만큼 나오느냐? 네. 그건 아직 아니죠. 근데 이런 어떤 앞으로에 대한 변화 기대감, 특히 로봇에서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한 회사가 나왔다. 그 다음엔 성장 동력이라고 하는데 네. 메타버스 메타버스 관련된 쪽에서도 한번 지분 투자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는데 결국에는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런 기대감만 가지고는 움직임이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메타버스가 활용돼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세세적인 부분들 하려면은 보통 XR 기기나 네. 지금 하나 가지고 메타 것 가지고 안 되겠다. 누가 하나 또 출전해야 되겠죠. 네.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면서 다음 타자가 뭐 애플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확장하는 모습들이 보여줘야 좀 더 단단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지금은 기대감이기 때문에 대응을 일단 시장에 또 오늘도 코스닥 시장이나 좀 강하죠. 이런 네. 테마 쪽의 종목 쪽의 움직임이 강하다 보니까 그를 이용하는 정도로 보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앞서 봤던 KT도 마찬가지고 뭐 AI라던가 메타버스 결국에는 같이 좀 확장해서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단기적인 테마 쪽에서 이제 활용하는 접근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개장 특징주들 알아봤고요. 저희 지난 시간에 또 추천해 주셨던 종목 자화전자가 또 긍정적인 흐름 나타내고 있어서 간략하게 AS 가져볼게요. 최고가 기준 수익률이 9% 정도, 오늘도 3% 이상 오르면서 고점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언제 저렇게 올랐죠? 그러니까요. 네, 참 네. 얘기 잘하셨네요, 저분. 네, 일주일 만에. 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아마 단기적으로는 좀 올라오다 보니까 차익 매물 소화는 필요하겠죠. 근데 말씀드렸던 상황에서 크게 뭐 벗어나는 게 없다 보니까 아마 카메라 쪽에 성장을 예고하고 있는 대표 주자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우상향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뭐 3만 원대 부분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네. 보시면서 좀 더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3만 원대 부근까지 좀 더 보유해보자 얘기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잠금 해제 종목은 바로 파이오링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갈까라는 내용으로 얘기 주실 텐데요. 첫 번째 포인트 먼저 짚어볼게요. 우선은 어떤 회사인지 좀 알아야겠죠. 이제 시가총액이 900억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네, 지금 AI가 뜨겁죠? 네. AI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 또 기술, 보안, 네트워크, 장비. 네, 다 다 나오네요. 네, 원고 있는 얘기 다 나오네요. 네. 네. 중요한 거는 보통 보면 저희가 클라우딩 컴퓨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AI가 데이터를 가지고 러닝을 해야 됩니다. 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막 받기 시작하다 보니까 통신 좋아야 되겠죠. 거기다가 네트워킹도 잘 돼야 될 것 같고 클라우딩도 잘 돼야 될 것 같고 같은 이런 상황 쪽에서 확보가 되는데, 네. 중요한 건 열심히 러닝해 가고 있는 과정 쪽에서 만약에 다 뺏긴다, 다 탈취당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앞으로 보안 쪽도 AI가 크건 뭐 4차 산업혁명의 뭐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죠. 네. 이런 것들이 크건 로봇도 마찬가지죠. 로봇 해킹 나가면 어떡합니까? 네트워킹으로. 네, 네트워크로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딱 맞는 서비스를 대표적으로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ADC라고 하는 트래픽 분산 장치도 물론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보안 스위치, 웹 방화벽 이런 쪽으로 네트워크 중심의 정보 보안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최근에 나오는 뭐 실적 흐름들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부각을 받는 이유가 그러니까 서서히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러니까 즉 신기술이 발전할수록 같이 클 수밖에 없는 회사가 좀 구석에 있다. 그 구석의 한 종목이다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렇게 AI나 메타버스 쪽이 앞서 특징주에서도 봤듯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또 한켠에서는 같이 또 필요한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해서 파이오링크 얘기를 주셨습니다. 앞서 실적 행진을 이어간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 실적을 잘 이끄는 모멘텀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네트워킹 보안 쪽으로 출발했는데 이게 쓰임새가 많아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점진적인 실적의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또 하나 강점이 있는 거는 클라우딩 쪽에 나오는 보안 스위치 이쪽에 대한 강점이 있다 보니까 국내 특히 해외 쪽 일본 중심으로도 매출이 계속 꾸준히 늘어나는 거 눈길이 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두 가지 축이라고 하게 되면 클라우딩 쪽과 네트워킹 보안 쪽이 같이 연결이 되면서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들과 또 하나 이 회사가 한때 NHN 쪽에 갖고 있던 지분들이 이번에 이글루 시큐리티 쪽으로 지분이 피인수되면서 한때 그랬겠죠. 이렇게 작은 회사로 가면 시너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네. 했는데 지분만 변화가 있을 뿐 NHN과의 관계나 어떤 납품 흐름들은 거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변화가 없는 거죠. 네. 그런 쪽에서 오히려 그러면 이글루 시큐리티도 같은 계열이 같은 어떤 보안 쪽이다 보니까 보안 쪽에 시너지가 더 커질 수 있겠죠. 이런 부분도 좀 흘러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실적 동향이 아닐까라는 쪽인데 보통 이런 보안 쪽 회사들 보면 최근에 뭐 파수라든가 몇몇 회사들 같은 경우도 성과내는 회사들은 꾸준하게 우상향입니다. 근데 저희가 네. 그거를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런 변화들도 계속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도 이 실적 행진 잘 이어갈 수 있을지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한 매년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6, 7년 동안 계속 우상향입니다. 네. 매출 자체가 확대가 되면서 움직이는 변화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매출 자체가 보통 두 자리 숫자대로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당연히 영업이익도 따라 올라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또 지금 시점에서 또 중요한 부분들은 항상 4분기가 성수기입니다. 근데 3분기가 벌써 또 최대 실적 흐름들까지 반영되다 보니까 4분기는 보통 다음 연도를 대비해서 이제 보안 관련된 쪽 계약이나 매출 흐름들 사인하죠. 그게 이제 잡히면서 나오는 성수기인데 그것까지 잡힌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아니냐라는 쪽인데 이런 추세 쉽게 꺾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이 분위기 계속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못 알아준다고 하더라도 실적은 확장되는 대표적인 중소형주다라는 쪽에서 흐름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시간에 김민수 대표님께서 또 개별주들 여러 가지 소개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파이오링크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또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워낙 그렇게 거래가 많이 되는 측면들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꾸준하게 저평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쪽에서 흐름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13,500원대 밑에서 이제 직전 고점 때는 돌파한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면서 흐름들을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실적은 우상향인데 아직 주가는 주봉 월봉상에서 보면은 아래쪽에 위치해 있다. 네. 그러면 거기를 터치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1차 저항권 한 16,500원대 정도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1,500원대 정도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이오링크 매수가는 13,000원, 목표 주가는 16,500원, 손절가는 11,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오늘은 미용 의료기기 관련해서 얘기해 주십니다. 휴메딕스인데요. 진정한 리오프닝 수혜는 이 미용기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30일부터 마스크도 이제 실내에서 해제할 수 있다 이러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또 화장품이라던가 여러 가지 수혜주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뜨겁죠 이쪽은요. 네. 네, 근데 지금 많이 얘기하는 게 지금 이 회사가 잘하는 게 필러 하일루론산 이쪽의 필러로 가는데 이런 거 필요 없으시죠? 우리 앵커님 정도는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이런 거 그냥 네. 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네, 좀 아닙니다. 관리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회사가 부각을 받는 게 요즘 보면은 그런 현상이 있죠. 리오프닝이다 보니까 화장품주가 움직입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진정한 리오프닝주는 이미용기기다라는 쪽으로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분야가 훨씬 더 앞으로 확장되는, 그러니까 즉
화장품 같은 경우는 먼저 중국을 선점을 하면서 확대가 돼서 한국의 K 브랜드가 좀 유명했었죠. 맞아요. 과거 일입니다. 네. 지금은 중국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번에 리오프닝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예전의 영광을 찾아가겠느냐? 화장품은 개인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다. 차라리 지역 다변화가 돼서 어떤 다른 뭐 북미 쪽이나 뭐 동남아나 이런 쪽에서 더 매출 지역별 성과가 나와야 된다는 네. 쪽인데 임의용기기는 좀 다른 게 벌써 중국도 이제 리오프닝 하면서 당연히 수혜가 나올 거겠지만 벌써 중남미라든가 북미 쪽 특히 유럽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유럽 쪽에서도 지금 잘 보시게 되면은 살아납니다, 경기가. 그러면 거기에 따른 성과를 받을 수 있는 쪽이 이런 임의용기기가 아닐까라는 쪽에서 휴메딕스 지금 사업부가 두 개인데요. 에스테틱이라고 하는 앞서 말씀드렸던 필러 톡신 의료기기 네. 이쪽이 있을 거고 CMO 쪽에서는 관절염 치료제 네. 네. 필요합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저만제 이 하이루론산을 활용한 원료 의약품 쪽 이쪽이 나가고 있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축으로 앞으로에 대한 성과 계속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휴메딕스 두 가지 쪽을 잡고 있네요. 뭐 보톡스나 필러 같은 부분 그리고 CMO 관련해서는 관절염 치료제까지 잡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K-뷰티가 한창 또 뜨거웠었는데 이제 마스크 해제가 되면 아무래도 뭐 치아 교정이라던가 뭐 보톡스나 여러 가지 시술을 또 미리 받으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관련해서 또 수혜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수출 증가세인데요. 본격화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3분기 때 실적 보다 보니까 지금 꾸준히 올라왔던 배경 중에 하나가 네.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일반적인 필러, 보톡스 관련된 회사들은 한때 그랬었죠. 막 회사끼리 좀 법적 분쟁 나오고 뭐 또 싸우고 이런 정리가 되는 과정들이 나오는데 이 회사는 안정적으로 아랑곳하지 않고 꾸준하게 실적을 보여줬던 대표적인 회사인데 3분기 필러 매출이 76%가 늘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리오프닝의 본격적인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중에 대부분이 브라질 남미 쪽. 당연히 저희 임의용기기의 수출 전진기지입니다, 거의. 네. 예, 이쪽에서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200여 개국에 수출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데 상대적으로 뭐 그런 얘기 많이 나겠죠. 환율 효과가 좀 압박을 받을 것이다. 네. 근데 환율 효과가 뭐 쳐줬을 때 그럼 주가가 그렇게 강했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Q의 확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어지는 변화를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뭐 저만제 설비 증설하다 보니까 이쪽도 한 37% 성장했고, 게다가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해서 이 하이루론산을 통해서 나오는 화장품 영역, 네. 코슈메틱이라고 하죠. 네, 네. 이런 쪽도 또 변화가 끌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새로운 쪽에서 끌고 나가는 변화들도 같이 한번 지켜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기기들이 브라질과 남미 쪽의 수출 증가세도 뚜렷하고요. 화장품 관련한 매출도 긍정적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고스란히 또 실적에 녹여질 텐데 주가도 1월 5일에 신고가를 기록하고 나서 살짝 또 쉬어가고 있거든요. 실적과 주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270억, 280억 정도 됩니다. 이런 상황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성과 보게 되면 레벨업이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영업이익의 확장세가 좀 더 빠른 부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시총이 2,700억 정도 되는데 요건 딱 작년에 나왔던 실적 정도다라고 보기에는 또 임용기기 쪽의 밸류 요 정도밖에 안 줄 수 있을까요? 좀 더 준다라고 했었을 때 확장하는 거니까 더 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차원에서 저평가고요. 게다가 또 올해는 한 350억 가까이 또 영업이익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쪽의 성장세가 확인되게 되면 전혀 반영 안 된 수치죠. 네. 그럼 또 한 번 더 레벨업을 시도하지 않나라는 쪽에서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가격 전략은요? 네, 지금 관점에서 아마 박스권 흐름입니다. 거래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26,000원대 안쪽에서 한 26,500원대 사이 정도쯤이면 충분히 접근 가능할 것 같고요. 이렇게 돼서 과거의 영광까지 다시 한번 레벨업 시도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 박스권이 들어오는 가격대가 약 한 34,000원대부터 한 37,000원대까지가 있다 보니까 이 정도 부분까지는 시도가 들어오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손절가는 24,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휴메딕스는 신고가 이후로 지금 좀 박스권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수가는 26,000원 잡아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3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4,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